몽골 장군 살리타를 물리친 처인 부국 사람들. 경기도 용인에 가면 처인성이란 곳이 있어. 처인성이 있던 곳은 특별행정구역인 부국이었단다. 부국에 사는 사람들은 소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농민들보다 천대를 받고 있었어. 몽골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인 부국 사람들은 모두 성 안으로 피신을 했단다. 몽골군의 총사령관은 살리타. 몽골이 자랑하는 명장이었지. 살리타는 처인성 따위는 얼른 쳐부수고 가자면서 부하들을 독촉했어. 그런데 웬걸? 처인성 사람들의 저항은 놀랄 만큼 완강했어.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야. 살리타는 날아온 화살을 받고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단다. 총사령관 살리타가 죽자 몽골군은 서둘러 철수해버렸어. 고려사회에서 천대받던 부국 사람들이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물리친 거야. 그때 처인성에는 김윤호라는 승려가 있었어. 처인성 안에 있는 부국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싸움을 이끈 인물이 바로 김윤호였다고 생각돼. 왕은 김윤호의 공을 칭찬하는 뜻으로 벼슬을 주었어. 김윤호는 천대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나 봐. 20여 년 뒤 몽골이 5번째로 침입했을 때도 김윤호는 충주성에서 노비들을 모아놓고 외쳤단다. 누구든지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사람에게는 귀천의 차별 없이 모두 벼슬을 주겠다.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렸단다. 몽골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노비를 면할 뿐만 아니라 벼슬까지 주겠다는 말에 싸우지 않을 노비가 어디 있겠니? 충주성 노비들은 용감히 싸워 승리를 거두었어.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고려의 농민과 천민들은 몽골군에 맞서 용감히 싸웠단다. 농민과 천민이 싸운 몽골과의 전쟁. 왕을 비롯한 무신 정권의 지배층이 모두 강화도로 도망가자 육지에 남은 백성들은 농민, 천민, 승려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몽골군에 맞서 용감히 싸웠단다. 처인성, 성이라니까 드높은 성벽에 웅장한 모습을 갖춘 그런 성을 상상하겠지만 처인성은 흙으로 나지막히 쌓아올린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이야. 충주성, 김윤호를 중심으로 뭉친 노비들이 몽골군을 물리친 곳이야. 100년 만에 무너진 무신 정권. 몽골은 고려 백성들의 완강한 저항에 주춤했어. 세계를 휩쓸고 다녔지만 이토록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했거든. 몽골은 싸움을 계속해봐야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고려 조정에 조건을 걸고 화해를 제안했단다. 조건은 고려왕이 직접 몽골에 와서 인사를 할 것,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길 것 등 2가지였어. 몽골의 제안에 고려 조정은 의견이 둘로 갈렸단다. 무신들은 개경으로 돌아가는데 적극 반대했어. 개경으로 돌아가면 몽골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여태껏 누려온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왕과 문신들은 찬성했어. 이 기회에 무신들을 몰아내고 땅에 떨어진 왕의 권한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고려왕 원종은 몽골로 가서 왕권을 되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청했어. 몽골이 거절할 리 없었지. 원종은 몽골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고려로 돌아왔단다. 돌아오는 도중에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환도 선언을 했어. 그러고는 반대하는 무신들은 가차없이 처치해버렸단다. 이렇게 해서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 들어온 지 39년 만에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그와 동시에 꼭 100년 만에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왕이 다시 정치의 중심이 되었단다. 이것을 왕정복고라고 해. 다시 보는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는 몽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군대로 널리 알려져 있어. 삼별초의 항쟁이야말로 민족 정신과 자주정신의 꽃들이라고들 얘기하지. 그런데 엄마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 잘 들어보고 네 생각을 말해주면 좋겠구나. 삼별초를 처음 만든 것은 최후였어. 최후는 나라 안에 들끓는 도적을 잡겠다면서 특별부대를 만들었어. 이 특별부대를 야별초라고 했단다.
매일 밤 야간 수차를 도는 특별 부대라는 뜻이야. 야별초의 수가 늘어나자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자별초, 우별초라고 했어. 또 몽골에 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들로 부대를 만들어 신울군이라고 했지. 그리고 이 세 부대를 합쳐서 삼별초라고 불렀단다. 야별초는 도적을 잡기 위해 만든 부대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적의 정체는 무엇일까? 특별부대를 만들 만큼 골칫거리였던 도적의 정체 말이다. 사실 이들은 생활에 쫓기다 못해 봉기한 백성들이었어. 지난번 편지에서 무신정권 때 꼬리를 물고 일어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에 대해 얘기했었지. 무신정권의 지배층은 이렇게 봉기한 농민과 천민들을 뭉뚱그려 도적 혹은 초적이라고 불렀단다. 무신정권의 지배층에게는 봉기한 농민과 천민들이 모두 도적으로 밖엔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삼별초의 모체인 야별초는 백성들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였던 거야. 세계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 칭기즈칸은 지금도 서양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야. 몇 년 전 미국의 유명 잡지 타임에서 기원 후 2000년 동안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100명을 발표했는데 1등이 누구였는지 아니? 바로 칭기즈칸이었어. 동양에서 온 칭기즈칸이 서양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을 서양 사람들은 좀처럼 잊어버리기 힘들었던 모양이야. 무신 정권의 역대 우두머리들은 삼별초를 후하게 대우해 주었어. 봉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두둑히 주었어. 승진할 때는 특혜를 주고 잘못을 저질러도 적당히 눈 감아주곤 했어. 그러면서 삼별초를 자신들의 사사로운 권력 싸움에 이용했단다.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라이벌을 제거하는데 삼별초를 동원하곤 했지. 몽골의 침입을 받고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옮겨갈 때 삼별초도 따라갔어. 삼별초는 그곳에서 무신 정권을 호위하는 일을 했단다. 간간히 육지에 나와 몽골군과 싸운 적도 있지만 육지에서 백성들이 몽골군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 삼별초는 대부분 무신 정권의 호위병 노릇을 하고 있었어. 삼별초는 백성들을 위한 군대라기보다는 무신 정권에 의한 무신 정권을 위한 군대였던 거야. 무신 정권이 개경 환도에 반대했다고 했지. 겉으로는 애국심을 내세웠지만 속셈은 권력을 잃을까봐 그랬다고 했어. 그럼 삼별초는 개경 환도에 찬성했을까? 아니, 반대했단다. 왜냐하면 무신 정권에 충실한 군대 노릇을 한 경력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였지.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나오지 않자 고려왕 원종은 삼별초의 해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단을 압수했단다. 그러자 삼별초는 반란을 일으켰어. 역사에 기록된 삼별초의 항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단다. 진도로 간 삼별초. 삼별초는 새 조정을 만들었어. 새로 왕을 세우고 관리도 새로 뽑았지. 또 하나의 무신 정권을 탄생시킨 셈이야. 그 우두머리는 배중손이었어. 배중손이 지휘하는 삼별초는 강화도를 떠나 남쪽에 있는 섬 진도로 가기로 했어. 강화도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진도로 떠나는 삼별초의 배가 무려 1,000척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실려갔는지 짐작이 가는구나. 삼별초는 진도에 성을 쌓고 궁궐을 지었어. 그리고는 탐나를 비롯한 근처 섬들을 수중에 넣고 전라도, 경상도 지방까지 위협했어. 수도로 올라가는 조문선을 공격해 막대한 재물을 빼앗는 바람에 정부는 세금을 거두지 못해 골치를 앓았단다. 진도, 남도, 석성, 성벽과 돌적이.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야. 농사지을 농토가 제법 많은 데다가 남해안과 진도를 가로지르는 바다는 물돌목이라 하여 물살이 세기로 이름난 곳이라서 방어하기에 좋았어. 사진은 배중손이 진도에 와서 몽골에 항쟁할 때 근거지를 삼은 곳이라고 해. 성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현재 남아있는 성은 조선시대에 쌓은 거라 생각돼. 반개수록에 실린 고려조운. 조선시대 유영원이 쓴 반개수록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조운이 고려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 삼별초는 몽골이 일본을 정벌할 배를 만들기 위해 고려 땅에 세운 조선소를 공격하여
배를 불태워 버렸어. 또 일본에 편지를 보내 함께 몽골과 싸우자고 제안하기도 했단다. 일본과 협력하는 일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삼별초가 일본에 보낸 편지는 지금도 남아있어. 탐나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 삼별초의 항쟁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고려 조정과 몽골은 삼별초를 토벌하기로 결정했어. 몽골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같은 고려 사람인 고려 조정이 삼별초를 토벌할 수 있느냐고. 삼별초는 고려 조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존재였어. 더욱이 삼별초를 지지하는 백성들의 움직임이 날로 거세지고 있었어. 진도에 있는 임금이 진짜 임금이다 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단다. 그래서 고려 조정은 삼별초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야. 1271년 5월 몽골과 고려 조정의 연합군이 진도를 공격했어. 빗발치는 불화살 아래 진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단다. 배중소는 죽고 김통정이 지위를 이어받아 삼별초는 탐나로 근거지를 옮겼어. 2년 뒤 이번엔 탐나가 불바다가 되었어. 고려와 몽골 연합군은 160척의 전함을 타고 탐나로 몰려들었어. 불 뿜는 격전이 벌어졌지만 삼별초는 힘이 다해 패하고 말았단다. 김통정은 부하 70여 명과 한라산으로 들어가 끝까지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결국 4년에 걸친 삼별초의 항쟁은 막을 내렸단다. 엄마는 학생 시절에 삼별초야말로 민족정신과 자주정신의 꽃이라고 배웠어. 삼별초가 모신정권의 호위병으로 출발했으며 항쟁을 하게 된 동기도 실은 민족이나 자주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교과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단다. 엄마의 학생 시절은 군인 출신 정치가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어. 그때 정치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치는 헌신적인 군인의 이미지가 필요했을 거야. 항몽순의문, 몽골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곳이야. 제주도 북제주군에 있단다. 삼병초의 해전도,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이 총공격을 하자 삼별초는 위기에 빠졌어. 삼별초는 진도에서 탐나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싸움을 계속했지만 힘이 다해 패하고 말았단다. 결국 4년에 걸친 삼별초의 항쟁은 막을 내렸어. 그래서 삼별초를 그저 칭찬만 한 게 아닐까 싶구나. 자, 그럼 삼별초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무엇일까? 출발은 분명 민족이나 자주정신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어. 하지만 4년 동안이나 싸우면서 삼별초는 몽골과 항쟁하는 유일한 군대로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어. 삼별초가 패한 뒤로는 이들처럼 몽골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군대가 없었단다. 삼별초의 출발과 이후의 변화, 그 전부를 알게 된 세훈이는 이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야. 임시수도 강화도. 강화도에 있는 고려 궁지에 가본 기억나니? 고려의 임시 궁궐이 있었던 자리란다. 개경의 궁궐이 평지가 아니라 송악산을 끼고 비스듬한 언덕에 자리 잡았던 것처럼 강화도의 고려 궁지도 높직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 75신 정권은 임시 수도 강화도에 개경을 그대로 옮겨 놓으려 했단다. 그래서 개경의 궁궐을 번떡 궁궐을 짓고 성을 쌓았으며 절도 지었어. 건물이나 시설의 이름도 개경의 것을 따서 지었지. 그런 다음 75신 정권은 전쟁은 아랑곳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 고려 사절료에는 최후의 화려한 잔치 장면이 이렇게 실려 있단다. 최후가 집안 사람들과 신하를 불러 잔치를 열었는데 산더미 같은 비단으로 장막을 만들고 가운데 그네를 메었다. 온갖 꽃으로 장식하고 문단추와 자개를 붙였다. 악공들이 호화롭게 단장하고 풍악을 연주하니 검은고 부엌 피리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최후는 악공에게 은덩어리를 주고 기생 광대들에게 비단을 주었다. 그 비용이 수만에 이르렀다. 갑곶진. 고려왕 고종이 몽골군을 피해 강화도로 갈 때 갑곶을 버석하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을 만큼 좁고 얕다고 말한 데서 갑곶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해. 강화산성 성벽. 강화도로 피신한 고려 조정은 몽골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산성을 쌓았어.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당시의 것이 아니라 훗날 조선시대에 고쳐 쌓은 것이란다. 13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